자, 이번 시간에는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된 용도를 말하는 것이죠. 현행법상 지목은 총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28가지 법정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가지 지목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한 후에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지목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필1지목 원칙이죠. 1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별개의 필지로 구획해야 한다. 결국에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된 토지가 있을 때 지목이 다르더라도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1필1지목 원칙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양입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지목 추정 원칙.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토지가 테니스 코트라든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도 지목은 여전히 뭐여야 된다? 주된 토지의 지목에 해당되는 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인데요.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은 일시적으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에는 다른 지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예컨대 건물 신축을 위해서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였거나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경지 등은 종전 지목 그대로 존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 지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영속성 원칙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미리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 정리라든지 농지개량 사업 등이 완료로 조성된 토지는 결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주택을 짓는 그런 토지가 될 테니까 지목을 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지목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이제 차문자 표기의 지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잘 물어봅니다. 두문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쓰는 것이니까 과수원이면 과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쓰는 건 총 28가지 법정 지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만 차문자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원, 천, 차, 장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유원지, 하천, 주차장, 공장용지. 자, 이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표기하는 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대장과 도면의 표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쓰지만 도면에는 부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의 표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목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는 지목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 우리가 살펴보시죠. 지목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목의 구분의 세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하는 그 선을 갖다가 경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이제 도상의 경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경계는 아니고요.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의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니라 지적공부, 즉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계를 갖다가 설정하는 원칙이 있겠죠. 지목 설정 원칙과 마찬가지로 설정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자, 경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다? 직선으로 되어 있다. 자, 실형주의가 아니고요. 직선주의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필지가 있는데 말이죠. 자, 두 필지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 자, 이 경계를 갖다가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경계는 0.1mm 선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반으로 쪼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이고 어느 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하는 토지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A 토지 경계와 B 토지 경계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척 종대 원칙. 자, 어쨌든 이게 도상의 경계이기 때문에 축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축척이 큰 것이 정밀하기 때문에 큰 축척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큰 도면에 의한다. 그래서 각각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축척이 큰 거에 따라간다. 왜냐하면 정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도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상의 경계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문을 읽으실 때 도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건지 지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건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든지 뚝, 담장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경계점 표지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경계 결정의 기준, 기본 원칙.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음 기준에 의해야 한다. 자, 인접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다. 자, 인접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다. 그럼 중앙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물의 중앙 부분. 연접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의 하단부,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하단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고저가 있다. 그러면 아래쪽이 뭐가 되느냐? 경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됐다, 잘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그 경사면의 상단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제 산을 갖다 깎아서 토지를 이제 절토했다라고 그러면 그 절토된 부분에 상단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의 만수위가 된다. 자, 해면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의 경계를 잡는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죠. 제방을 쌓았습니다.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제방의 경계는 어디다? 바깥쪽 어깨,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